2025년 7월 1일 화요일 저녁 6시 52분입니다. 오늘도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세계 황제로 등극하시는 그날까지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영상으로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좀 이끌어 가시는 그 분들이 그 중심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있죠. 그런데 그 대체로 보니까 나이가 62세? 예. 63세, 64세, 그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를 좀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그 법률상으로는 1964년생으로 되어 있어요. 원칙으로는 1963년생이라고 하는데, 하여튼간에 호적에는 1964년생. 그러니까 우리 한국 나이로 62, 갑진생.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아직 국회에서 인준은 받지 못했습니다만은 아마 조만간이 되겠죠. 이분은 1963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나이로 이제 63세, 계묘생. 그리고 송영길이라고 있어요. 송영길 씨가, 이분도 민주당 대표도 했고 인천광역시장도 했고 국회의원도 4선인가 5선 될 거예요. 이분도 1963년생이더라고요. 그리고 나경원이라고 있어요. 나경원 국회의원, 지금 이제 국회 홀에서 로렌다 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홀에서 지금 농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 63년생이에요. 나경원이가 63년생. 우리나라로 60세. 송영길이도 60세.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내가 보니까 1962년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민생이니까 호랑이띠인데 60너이에요. 우리나라 그 나이로 60너이. 그리고 정청래가 1966년생인가? 원래 이제 60이고. 박찬대라고 민주당 원내 총무하다가 지금 이제 민주당 대표 경선에 나오는데, 이 사람도 1966년생인가 그래요. 그리고 최강욱이라고 열린민주당의 그 대표도 했고, 이분이 지금 윤석열하고는 아주 쌍극이죠. 쌍극 중에 쌍극이에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윤석열을 가장 미워한다 그럴까, 안 그러면 정오한다 그럴까, 그 사람 중에서 윤석열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 철천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는 아마 5번째 안에 들어갈 겁니다. 최강욱 전 의원이 1968년생. 그러니까 58이에요. 무신생이고. 대충 그렇습니다. 강훈식이 비서실장도 그 나이에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어가요.
송영길 씨도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깜빵 생활을 했고 모진 고문도 받았고, 정청래 씨도 그렇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아마 3년간 이렇게 징역 생활을 했어요.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지금 이제 조그만하지만은 이렇게 물이 좀 흐르고 있습니다. 조금 예쁘장하게 이렇게 물이 흐르니까 뭐 보기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1960년생이니까 원래 66이죠. 경자생 66이에요. 내 밑에 동생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내 바로 밑에 동생은 1958년 개띠고 무술생이고, 그 밑에 있는 동생이 1960년생 경자생인데 그하고 나이가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는 66세에서 한 56세 요 사이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그 부근에는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며칠 전에 그 보석으로 나왔거든요. 그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심에는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 돈봉투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검사들이 별건을 해가지고 그 후원 받은 것을 해가지고 무리하게 또 기소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재판 중입니다. 재판 중인데 보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검사들의 지금 우리 한국 검사들의 그 만행이라고도 할 수 있죠. 특히 특수부 검사들. 그래서 검찰의 권력이 너무너무 이제 커지다 보니까 더 이상 커질 수 없을 만큼 커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극적반이니까. 바뀌는 거예요. 극한 상태까지 가게 되면은 극적반, 터라고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찰청이라는 말도 없어지게 되고, 아마 공소청이나 기소청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 지금 검사들은 이제 보따리를 싸야 돼요. 싸가지고 기소를 전문으로 하는 기소청으로 갈 건가, 안 그러면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곳에 갈 건가, 지금 아마 그렇게 바뀌게 될 것 같아요. 이때까지 검사들의 그 만행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중간에 거기서 제일 핵심적으로 있었던 사람이 윤석열인데, 아무 죄가 없는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또 경남도지사로 있을 때에 뭐 되지도 않는 그 대장동 사건, 뭐 대북 송금 사건, 이거 전부 다 이거는 기소를 해서는 안 될 것을 기소해가지고 압수수색을 400번 이상 하고, 그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고, 그리고 노다지 검찰청, 법원, 경찰청으로 불려다녀서 조사받도록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너무 수사를, 이재명 씨 말고 너무 수사를 가혹하게 하다 보니까 자살해가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또 기무사령관도 자살해가 죽었고, 같은 검사도 검사인데 이 사람이 또 같은 검사인데 수사를 받다가 너무 가혹하니까 자살해가 죽은 사람들도 있고, 여하튼 막 그런 판인데, 오늘 그 심우정이 검찰총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하고, 어제 표명하고 오늘 아마 정식으로 진짜 사임한다고 보도가 되고, 내일 아마 퇴임식을 내일 한다 그래요.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제 피의자 신분이 될 겁니다. 특히 마약 수사 무마 사건을 그때 인천지검장 시절 때에 그거 마약 백혈원 경정이 마약 수사를 하는데 그것을 파묻어 버렸단 말이에요. 사건화를 안 시키고 그 대가로 검찰총장이 됐다는 설이 많은데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 4건이 지금 이제 고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심우정이가 아마 그렇게 조사를 받아야 되고.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 그 임은정 검사죠. 이분이 동부지검장으로 검사장으로 승진이 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를 잘하죠. 아마 이재명 대통령 5년 뒤에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헌법을 고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번 더 해라 이런 말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 통일을 한다든지 말이지. 통일 대통령이 되면 또 헌법을 고쳐가지고 한 번 더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우리나라를 진정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송영길 지금 현재는 소나무당 대표죠. 이분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DNA 국장이라고 있습니다. 여성인데 털시 게바더라고. 이분이 쓴 책을 이번에 그 깜빵에 있으면서 그 번역을 해가지고 책을 하나 또 출판을 했습니다. 하고 영어 실력이 굉장히 좋으니까 영어 책은 전부 다 원문으로 많이 읽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러시아어도 잘하고 중국 말도 잘하고 그래서 아마 그 차기 대통령으로서도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송영길 씨가.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깜빵에 있지만은 그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이분도 좀 있으면 아마 사면 받을 건데 사면 복권 받을 거예요. 받게 되면은 차기 대통령 대선 후보자 그룹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는 정성호가 지금 내정돼가 있고, 가만 이렇게 보면은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사심 없이 정말 그분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는 타인이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하다. 남이 나로 인해서 행복할 때 내가 정말 행복하다.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다 그래요. 그 안동에 살면서 상당히 어렵게 살았는데 자기가 어렵게 살면서도 또 남을 도와줄 때 자기가 기쁨을 느꼈던가 봐요. 그런 습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렵게 이제 참 그 중앙대학교에 이제 가가지고 저 그 학교 다닐 때에 자기 친구들은 민주화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대학생들 중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독재를 하니까 이 민주화 운동을 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을 함으로써 자기는 이제 조국의 어떤 그 우리나라를 좀 좋은 일을 한다. 국가를 위해서 이제 나는 일을 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학교 시절 때에. 그런데 자기는 또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장학금을 받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점이 떨어지게 되면은 장학금 외에 또 생활비도 받았어요. 중앙대학교에서. 그 생활비를 못 받으면은 자기는 안 되잖아. 그래서 자기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미안하잖아요. 자기 친구들은 전부 다 그 민주화 운동 그거 데모 하는데 앞장서 가지고 나가는데 자기는 공부만 하니까 미안찮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 사법고시 합격되고 나면은 그러나 나는 이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판사나 검사나 그런 건 안 하고 이제 그 변호사, 인권 변호사로서 이제 타인에게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래 이재명 학생이지 대학생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또 좋은 결과가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 그분은 정치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왜냐니까 정치를 하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런데 뭐 현실적으로 돈이 많이 들고 그 당시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학생 시절 그리고 변호사 시절에는 상김 시대 아닙니까? 그때는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이런 이제 총재들의 카리스마 있는 총재들이 이렇게 끌고 나가고 거기에 딸려가야 되니까 개파 정치라 그러나 그런데 자기하고는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인권 변호사로서 시민운동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데 이제 좋은 의미에서 성남시에 병원을 하나 설립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시민단체를 구성해서 그 일을 했는데 그 어렵게 했는데 이제 그것이 부결되니까 항의 표시로서 시의회 의석에서 이제 좀 이렇게 항의 표시를 했는가 봐요. 거기 이제 특수 공무 집행방해죄로 이렇게 돼가지고 도망생활, 도피생활도 하고 그랬어요. 거기서 자기가 이제 그 교회에서 도피생활을 교회에서 했어요. 교회에서 이제 뭐 기도도 했다 그러더라고. 하면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자기가 성남시장이 되면은 되는 게 낫겠다 이래서 이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결심하고 7년 뒤에 결심하고 선거는 2번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3번째 선거에서 자기가 당선이 돼 가지고 이제 계속 나왔죠. 아주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로 봐서는 상당히 고마운 사람이죠.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니까 지금 코스피 지수도 3,000 넘었잖아요. 아마 앞으로 더 이제 시작이니까 이제 아직 뭐 국무총리가 아직 선정도 안 된 상태고 장관들이 지금 이제 청문회에도 아직
정식으로 안 됐다고. 그러면 이제 조만간에 국무총리가 임명이 되고 또 장관이 이제 이렇게 전부 다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으로 다 구성될 때 국무회의가 대통령 국무총리 외에 19명의 이제 장관이 있으니까 21명의 장관이 있으니까 거기 돼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자기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뭐 초창기인데 그 본격적으로 하게 될 무렵에는 이제 8월 초쯤 돼야 안 되겠어요. 그때 되면은 이미 내가 볼 때는 트럼프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란 전쟁 그리고 중동 전쟁은 어제 보니까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는 뭐 휴전을 한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하여튼 중동 문제가 해결되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문제도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 되면은 이제 트럼프 일기 때에 그 당시에 이제 네오콘 세력들, 그러니까 존 볼트,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가 김정은이 하고, 김정은 국방위원장하고 그 관계를 좋게 하지를 못했다고. 그게 늘 아쉽게 생각했다고, 트럼프가.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마 전 세계에서 이제 핵을 가진 나라는 총 9개 나라인가 봐요. 9개.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해준 나라가 5개고, 뭐 공식적으로 인정은 안 했지만은 비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나라가 4개고, 그래요.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나라는 이제 뭐 미국이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고, 러시아 핵이 제일 많죠. 5,400개인가 되고, 미국이 한 5,000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그리고 영국, 그리고 프랑스, 요 5개예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요 5개가 핵을 합법적으로 공인받은 나라고, 비공식적으로 공인을 받은 나라가 이제 인도하고 파키스탄. 핵이 이제 170개, 인도도 170개, 파키스탄도 170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또 핵이 있고 북한이 핵이 있다고. 그래서 총 9개예요. 이제 북한이 핵이 있다고요. 핵이 있으니까 핵이 한 50개 정도 있는가 봐요. 그리고 이제는 트럼프가 이란은 핵이 없으니까 이번에 B2 폭격기 가지고 말이지 덩크버스트 투하 해가지고 이란의 이제 핵 시설을 파괴했잖아요. 하지만은 북한은 핵이 있어요. 저래 치다가는 미 본토를 칠 수가 있다고. 북한에서 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북한을 함부로 못한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래요. 하와이라든지 뭐 괌 이런 거는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나아가서는 미국의 서부 지역은 얼마든지 아마 내가 볼 때는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북한에서. 그러니까 핵을 없애려면은 미국이 이제 북한 보고 핵 없애라면 네가 없애라, 네가 없애면 나도 없앤다 이거지. 전 세계 모든 9개 나라가 다 없애버리면은 북한은 그때 없앤다 이런 식이에요. 그게 또 맞는 말이지. 안 그래요? 미국도 없애고 러시아도 없애고 중국도 없애고 영국도 없애고 프랑스도 없애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도 핵이 다 없어지면은 그때 우리 또 없애겠다. 이게 말이 맞지. 그 김정은이가 나가 볼 때는 똑똑하다고. 그게 또 맞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 원산에 지금 이제 원산 휴양지가 엄청 발전해 놨더라고. 아래 KBS에서 잠깐 이렇게 보여줬는데, 아마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이제 러시아의
북한 군인들이 이제 가가지고 전쟁에 참여하니까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 돈이 거기 좀 흘러간 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엄청나게 그 휴양지가 좋아요. 그러니까 싱가포르라든지 홍콩처럼 만들어 놨더라고요. 원산을. 그래서 미국은 북한과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을 맺게 되고, 러시아는 우리를 굉장히 필요로 하고, 우리도 러시아를 굉장히 필요로 하고, 그래서 또 남북한은 관계가 좋게끔 돼 있다고. 아마 그런 일이 이제 이렇게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으면은 내년 지방선거는 뭐 볼 것도 없어요. 대구시장 주고 지금 뭐야, 국민의힘에서는 경쟁률이 지금 현재 10대 1이에요. 국민의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리라 생각하지만,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내년에 대구시장, 내년에 경북도지사도 민주당에서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말할 것도 없는 거야. 뭐 저게 지금 대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50%가 넘었어요. 51%예요. 그러니까 뭐 울산이라든지 부산은 말할 것도 없는 거야. 그만큼 내년 지방선거 될 때까지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평화협정,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맺어지게 되고, 그 러시아의 그 엄청난 그 시베리아 연해주 그 우리가 얼마든지 그 개발할 수가 있다고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변화가 지금 오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 중심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있으니까 엄청나게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원래 지금 박인수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역사, 우리나라 역사는 완전히 새롭게 공부해야 된다. 훈민정음이 왜 나왔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대조선에서 전 세계를 통치를 했는데, 나라 말이 이제 다 틀린다. 그 당시 중국말과 틀린다 그러는데, 그 중국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이 말하면 이 사람이 돌았나 할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중국이 천자가 있는 나라가 중국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과 틀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소통하기 위해서 훈민정음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다스린 것이 맞다고. 미국에서. 그건 내가 좀 더 공부를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다스렸으니까 다시 원시반번해서 한국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단 1차적으로 이재명이가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판을 깔아줘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이 나와서 판을 깔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주인공은 허경영 신임님이시죠. 그러니까 송명길이라든지 김민석이 뭐 국무총리고 민주당 대표고 이런 사람들은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시대는 조금 있으면 끝나요. 끝나고 이제는 허경영의 영성 시대가 세계를 이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 기독교의 결론, 불교의 결론, 동학의 결론, 또 강정산 가르침의 총결론은 허경영 신입니다 이 말이에요. 며칠 전에 며칠 안 됐어요. 한 일주일 됐는가. 저 하늘궁에 이제 소를 갖다 놨어요. 뭐 살아있는 소가 아니고 그냥 뭐라 그러나 소 형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거 조각,
소 형상을 한 어떤 그 조각품이죠. 그걸 하늘궁 허경영 신우님께서 이제 계시던 곳도 바로 거기도 3마리 갖다 놓고, 저 위에 백궁소원성 옆에도 3마리 갖다 놓고, 저쪽으로 이제 백궁소원석에서 보면 저쪽으로 국제관인가? 그 끄트머리 거기도 3마리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총 9마리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총 몇 마리인지 9마리인지 12마리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소를 갖다 놨어요. 그 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우성제야단 말이야. 성산성지 우명지, 소으름 나는 곳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실 자가 오는데, 그분은 기축생으로 오죠. 기축생. 갑신을류 병술정의 무자 기축생. 허경영 진인님께서 기축생이라고 솥기로 오셨죠.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만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 청소년기 시절 때에 그 사람은 좋은 스승을 첫째 만나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존 웨인이라고 하는 그 영화 배우가 있어요. 미국에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죠. 서부 거기에 아주 나오는 그런 정의의 화신인처럼 여기는 그 존 웨인, 이런 사람은 영화 감독을 잘 만났어요. 존 포든가 모르겠습니다. 엄청 좋은 감독을 만나야 좋은 영화 배우가 될 수가 있다고. 어제 보니까 조수미 씨가 이제 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만나더라고. 어제 뭐 예술인들이 많이 만났어요. 조수미 씨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하고는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예요. 어떤 고등학교 조수미는 2회고 김혜경 여사는 6회고 그래요. 고등학교 선배고 그러는데, 그 조수미 씨가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헤르베르토 폰 카라얀을 늘 생각을 했어요. 침대 위에 헤르베르토 폰 카라얀을 걸어놓고 자기 전에도 헤르베르토 폰 카라얀을 생각하고, 일어나서도 그 카라얀과 또 대화도 하고, 늘 그렇게 하다가 직접 또 카라얀을 직접 만났어요. 하여튼 그런 세계적인 지휘자죠. 헤르베르토 폰 카라얀. 그런 사람을 또 만나야 또 자기가 세계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직 뭐 시집을 못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간에 세계적인 성악가죠. 조수미 씨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좋은 스승을 만나야지.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잘 되려고 하면은 좋은 스승을 만나야 돼요. 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좋은 스승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스승을 만남으로써 스승님이 닦아놓은 길을 자기가 이제 아주 편안하게 갈 수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간단한 예로 여기서 서울까지 간다 그러면 고속도로 닦아놨잖아요. 경부고속도로. 그 경부고속도로 가는 게 제일 빠르고 좋지요. 비행기 빼고. 비행기 안 타고 이렇게 여기서 서울까지 가려면은 고속도로를 가는 게 제일 빠르지. 고속도로가 있는데
걸어가면 되겠느냐고. 그건 좀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걸어서 가면 막 한 달 정도 걸어야 되나? 그래 할 필요 없잖아요. 고속도로로 가는 게 제일, 그러면은 뭐 한 5시간 만이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니까. 그렇듯이 스승님이 닦아놓은 길을 가는 것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는 자기가 개척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렸을 때 품었던 것은 Was ist das Leben und was ist der Mann?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아니야 우리 아버님께서 동아대학교를 다니셨는데 그때 철학개론이라는 책을 우리 아버님께서 보던 책이 있었어요. 다락에 그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 철학책을 내가 늘 봤어요. 그 책 뭐 그 어떻게 봤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는데 그 내 철학 서적에 서문을 이렇게 봤다고 늘 안 잊어버려요. 우리 아버님께서 보던 책이에요. Was ist der Mann und was ist das Leben?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철학의 명제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되더라고요. 그런 책을 라고 생각했어요. 하면서 이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철학의 대명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는 좋은 스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일단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나는 지금도 살아 계시지만은 그 김명석 교수님의 가르침을 아주 내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거의 뭐 그 당시는 거의 그분이 쓴 책은 거의 다 봤다고 볼 수 있지. 그리고 그 책을 보면서 이렇게 사색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그분은 기독교 신앙하기를 권장을 해요. 권장을 하면서 그 핵심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잘 돼야 되잖아요.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이 잘 돼야 되잖아요. 잘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타인을 위해서 일을 해줘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남을 잘 되도록 해주는 사람은 자기가 잘 된다. 이것이 망고불변의 진리란 말이야. 그게 진리라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구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우리 진짜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다 그래요. 구글을 만든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다 그러더라고. 뭐 나는 구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그래서 아주 나는 청소년기 시절 때, 철들기 시작할 때 사춘기 시절 아닙니까? 그때 머릿속에 아주 박혀 있었다고. 남을 잘 되게 해주자.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남을 잘 되게 해주느냐. 그러다가 또 한 분의 또 스승님을 또 만났다고.
그 고현보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영혼을 구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잘 되게 해주는 거다. 그러면 그 대상을 어느 정도 할 건가? 이승만 대통령은 한 10만 명을 생각했는가 봐요. 10만 명. 이승만 대통령은. 그러니까 존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은 120명만 달라. 나한테 하나님께서 120명의 철두철미한 기독교인을 주면은 내가 전 세계를 바꾸겠다. 확 이 세상을 확, 전 세계를 확 바꿔버리겠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한 10만 명의 철두철미한 기독교인을 만들면은 이 대한민국을 확 바꿔버리겠다. 이 생각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대상을 어느 정도까지 하겠느냐 말이야. 그 당시에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있었는데, 한경직 목사님은 한 5천만 명을 전부 다 기독교인화 시키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가 보더라고요. 5천만 명을 전부 다 기독교인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같은 경우는 한경직 목사님하고 우리 고윤보 목사님하고는 그 세대가 같아요. 내한테는 할아버지 빨대요. 나는 당연히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폭이 넓고 더 깊지요. 제자가 스승님보다 더 뛰어나야 스승이 제자를 좋아하지. 제자가 스승보다 이렇게 못하다 그러면은 그게 스승으로서는 보람이 없잖아. 나는 전 세계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기독교인화 시키는 거예요. 그 당시 40억 인구 전체, 불교 믿는 사람이라든지, 이슬람교를 믿든지, 해교를 믿든지, 뭐, 누구라도 전부 다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지. 한 사람 기독교인 만드는 것도 힘들다고 할 수 있는데, 한 1000명, 10,000명, 10만 명은 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지. 한 100만 명, 1000만 명도 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지. 그러나 40억 인구 전체 다 하는 것은 거의 다 된다는 것은 망상에 가깝다고. 망상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망상이라고 볼 수 있지. 그러나 그걸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히 기독교를 벗어나요. 트럭 있잖아요. 트럭에 물건을 싣고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 뭐 4톤, 5톤, 6톤, 7톤 뭐 이렇게 적어 놨다고. 그럼 그 정도까지는 실을 수가 있다 이거다 말이에요. 트럭에 한 10톤 트럭에 요런 아파트 같은, 자 보세요. 요 28층 같은 이 아파트를 10트럭에 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싣다가는 트럭이 망가져 버리지. 안 그래 실을 수도 없지. 이런 아파트를 트럭에다가 10톤 트럭이 어떻게 싣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품었던 뜻은 뭐냐, 지대지강지원이단 말이야. 회, 지대, 지광, 지원하고 발, 지성, 지신, 지심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회, 품어라. 지대, 지극히 크고 지극히 넓은 그런 원을 품고 발해라. 지성, 지대, 지성을 지성, 지신, 지심 큰 믿음과 큰 믿음을 바래라 이거예요. 그런 말이 있다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거는 기독교라고 하는 그것으로 가지고서는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약한 거야. 10톤 트럭이 기독교다 그러면은 내가 품었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파트 한 채야, 한 채. 어떻게 실내냐고.
계랄로 바위 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계랄로 바위를 치면 그 계랄이 뽑아지지 바위가 뽑아지느냐고. 근데 나는 뜻은 품은 뭐냐면은 계랄로 이 지구를 치가지고 지구를 산산조각 내는 것과 같아요. 그게 되느냐고. 계랄을 지구로 던지가지고 지구를 산산조각 내겠다 이 생각을 한 거라고. 그게 될 수가 있나. 그러나 그걸 해야 된다고. 그래 하다 보면은 본인이 원치는 안 했지만은 이게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깨달음이다. 그 깨달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석가모니도 뭐 깨달았다 그러잖아. 무상정답극을 깨쳤다 그랬었지. 안욕따라 삼약삼보디를 뭐 깨달았다 그러잖아. 그 반야신경에 그게 나오잖아요. 관자재보살이 행신반야 바람일다시에 조견 온 개공하고 도일체 고액을 했다. 사리자야 색적시공유 공적시색이고 수상행식도 역부역시다. 사리자야 시제법은 공상인데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이다. 시고 공중무세 무수상행식 무한이비설신이 무색석 향미초고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영 무무명지 내지 문호사 영문호사지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도 이무소독고 오리살타의 반야바람일다 신무가예 무가예고 무효공포 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 삼세제불의 반야바람일다 득 안육따라 삼약삼보디다 이런 말이 있잖아. 깨달음이 온단 말이야. 깨달음이 말이야. 그 뒤로부터는 내가 이제 나의 뜻은 세계 종교를 통일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옛날에 그 뭐 삼국지를 또 우리가 다시 공부해 봐야 되겠지만은 유비, 관우, 뭐 장비 이런 거 있잖아. 이래가지고 뭐 그 당시는 이제 한나라가 진시황이 망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국 역사가 그렇잖아요. 진시황이 망하고 난 이후에 항우하고 항고조하고 항우하고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다가 항우가 자살해가 죽고 한고조가 한나라를 건설했잖아. 건설해가지고 한 400년 정도 가다가 십상치대를 인해가지고 나라가 망할 무렵에 그때 놓은 사람이 이제 그 난세의 영웅들이 나온다고 영웅들이 많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유비하고 뭐 조조, 뭐 동탁, 송건 이런 사람들이 나왔잖아. 그럴 때의 시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오나라, 뭐 조나라, 한 총나라를 하나로 묶는 것이 하나의 그 당시 시대 상황이었다 그렇게 하잖아. 그래서 삼국지 재미가 있지. 그런데 지금의 이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불교, 뭐 동학, 유교 이 모든 이 종교가 통합을 해야 되겠다. 나는 아주 그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3의 초종교를 이제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뿌리가 뭐냐? 어떻게 하면 남을 잘 되게 해주냐? 이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하든지 남을 잘 되려고 하잖아. 그래서 기본소득 아마 잘 될 거야. 주식도 말이지. 나는 주식은 잘 모르지만은 상법 개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정하게 이제 투자한 사람들이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지 하고 ODA라고 해가지고 이제 오피셜 디벨롭먼트 어시스트먼트 이제 이게 좀 어렵게 못 사는 나라에 이제 공적 디벨롭먼트 개발 원조 오피셜 디벨롭먼트 어시스턴트 여기에 이제 부정부패가 많거든. 그거를 이제 캄보디아에 4조 원인가 뭐 줬어요. 그런데 그거는 돈 빼먹기가 좋다고. 그런데 그 이재명 대통령은 그거 아마 못하게 할 거야 아마. 기획재정부 측에서 예산천은 아마 대통령실로 가져올 거야. 가져와가지고
면밀하게 봐가지고 무기 같은 거 말이지. 나 진짜 썩은 무기. 이거 말이지.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말이지 100만원, 1000만원에 팔아먹거든. 그래가지고 돈 빼먹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 ODA 같은 거 4조 원이에요. 그것을 이제 훈센 총리하고 쓱닥쓱닥 해가지고 뭐 한 1조 원 주고 3조 원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지. 그걸 조사를 해봐야 돼요. 여하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이재명 씨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많다고. 그 허경영 총재님의 말씀이 딱 맞다고 그런 말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전략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 좋지. 남 잘 되게 해주는 일이라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되게 해준단 말이야. 영혼을. 지금으로 말하면은 허경영 신인님을 알게 해주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이재명, 그러잖아. 이재명 씨는 아주 2000년 만에 한번 놓을까 말까 그런 위대한 정치인인데, 영적 수준으로 봐서는 잘 봐주면 대인이야. 잘 봐주면은. 속인 범인, 소인, 대인 그 속에 있다고. 잘 봐주면 대인이란 말이야. 그 대인 위에 현인, 철인, 도인, 성인, 진인이 있다고. 현인, 철인, 도인, 성인, 진인 5단계가 더 있어요. 이 지금의 시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초종교 운동, 초종교란 말이에요. 초종교. 그러니까 이 초종교는 허경영 신인님께서 하는 거야. 지금 일시적으로 지금 이제 뭐 재판을 받고 이래 있는데, 그 일반 사람들은 뭐 허경영 총재님께서 지금 이제 뭐야, 그 뭐 성추행이다, 뭐 세금, 뭐 정치자금법 위반들 이래가지고 뭐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아주 뭐 진짜 뭐 아주 성추행법이고 형편없는 사이비 교주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잘못된 거지, 거기. 일시적으로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리턴드 취지였어. 재림 요소가 틀림없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새로운 천지를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지금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재명 옆에 뭐 우상호라든지 김민석이라든지 뭐 정성호 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가지고 그 수많은 장차관들 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속인 범인 소인 그 속에 있다고. 그러니까 허경영 신인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우성재를 알려주잖아. 알려주는데 못 알아듣는 거라. 송영길이도 마찬가지고 조국도 마찬가지라고. 이재명이도 마찬가지지.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어제 그 조수미 씨도 마찬가지고 또 누구냐 그 김혜경 여사도 마찬가지라고. 말세 성제 시부지 세인부지 한심사단 말이에요. 말세에 신인님께서 내려와가지고 우성재야 구원의 음성을 말하고는 있지만은 뭐 이 사람 뭐 허경영 강의를 듣고도 알지 못하는 그런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그거예요. 자, 이제 이제 허경영 신인님의 시대는 반드시 오리라 봐요. 틀림없어요.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마 박정일 우리 저기 교수님 같은데 아마 조만간에 그 좋은 소식이 올 거고, 조만간에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이제 풀려 나와있죠. 오해가 다 풀리니까. 그리고 피선거권이 좀 있으면 회복되고 아마 허경영 신임을 믿는 분들 잘 될 일만 남았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은 뭐 대충 그 정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뭐 지금 윤석열이가 지금 먼저 뭐 나온다 안 나온다 해가지고 7월 5일날 나온다 그러는데 이 정해져 있어요. 늦어도 한 열흘에서 보름 있으면은 윤석열은 이제
다시 재구속되죠. 재구속되고 김건희 씨도 재구속이 됐고 지금 이제 최상병 특검하시는 이명현 특검이 지금 오늘 그 최상병 그 저기 대전 연충원에 가가지고 아마 거기 묵념을 하면서 이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반드시 이제 밝혀내겠다 이렇게 맹세를 했으니까 전부 다 김건희 씨하고 다 연관이 돼 있다고. 아마 좀 있으면 이제 거기 다 구속 수감되고 뭐 마약 사건이라든지 ODA 사건 양평 고속도로 뭐 꺾어진 거 전부 다 밝혀지겠죠. 그리고 내란에 이제 종사한 사람들, 외환에 또 종사한 사람들 줄줄이 이제 법의 심판을 받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그 전쟁을 할 때에 그 초창기에 그 이란의 그 이란 혁명 수비대 거기에 총대장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일날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란의 그 과학자들 그리고 군대에 있는 요직에 있는 사람들 많이 죽었다고. 거기 이란에서 이제 심어놓은 모사드에서 심어놓은 간첩들이 이제 거기에서 활력을 해가지고 정보를 주고 그래서 뭐 잠자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고 또는 이제 회의를 한다 이래가지고 회의하러 이제 그 높은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무회의 같은 거 거기 할 때 거기다가 이제 드론을 띄워서 그냥 파기를 시켜서 죽은 사람들 있는데 그게 이제 간첩들이 있으니까 그래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세 사람은 벌써 사형을 시켜버렸고 이란에서 700명을 잡아냈다 그러더라고. 전에 그 히틀러 암살 사건이 하나 있었다고. 2차 세계대전 때에. 그때 거기에 관련된 사람을 다 잡아냈다고. 다 잡아내가지고 아마 즉시 전부 다 총살 다 시켜버렸는데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내란에 관련된 사람들 적극적으로 관련된 사람들 다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심우정이도 관련돼 있다고 보고 민정수석 김주현인가 이런 사람들도 조사가 시작되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될 거예요. 한덕수, 뭐 세상목이 그리고 이제 그 국장원장 같은 이제 조태용이 좀 있으면 줄줄이 사탕으로 이제 엮여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일이 하반기에 이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시대가 정말로 드러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허경영.